안녕하세요.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최원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다문화 정책, 특히 이민 확대나 외국인 유입 정책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의 효과, 그리고 사회 통합이나 갈등 같은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회문화 분야 계속해서 세 분의 패널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통계 자료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 청소년 모두 이주민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민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성인의 경우에는 일자리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인구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된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자리 해결에 도움이 된다. 문화생활의 다양성, 인구 감소 완화에 도움. 이런 순서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복지체계의 부담, 사회 갈등 발생, 그리고 범죄 문제 악화 등이 우려가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희 4명이서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로서 이민 정책들이나 외국인 확대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으로는 저와 이승엽 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 아니다, 인구 감소의 대책으로서 다문화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견으로 심재덕 님과 백승훈 님이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의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다문화 정책, 외국인 이민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찬성 측 의견으로 승엽님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이민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생산 연령 인구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조를 투입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출산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현실이고, 지금 현재 무너지는 노동 공급망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좀 젊고 유능한 이민 인력의 수용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도 그렇고 수도권만 보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제조업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만 가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택배나 힘을 쓰는 일들이나 이삿짐 센터나 이런 곳곳에 사회 전반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대책으로서 이민자를 잘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민 정책이 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이제 2025년 기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유입이 늘어도 인구 감소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또 정부가 시행 중인 지역 특화 비자나 이러한 정책 역시 이제 국가 전체 인구 증가가 아니라 그냥 특정 지역 간 인구 이동이나 기존 이미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의 재배치에 가까워서 좀 실질적인 총량 인구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이민은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정책보다는 단순한 인구의 그냥 보충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국민의 문제처럼 이민자 역시 좀 동일한 저출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좀 결국 이제 저희 사회에서 요새 논의되고 있는 주거비, 양육비, 고용 불안 등 이런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확대에 의존하는 것은 좀 본질을 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단기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기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대한민국의 그 존립이 걸린 문제예요. 그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서울 같은 경우 0.5명대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런 거는 단순한 뭐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가능 연령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라서 앞으로가 더 문제인 거고 승엽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백 조의 출산 장려 지원금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은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생산 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는 한 20년의 세월이 필요해요. 근데 당장 지금 노동력이라든지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장 내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이라든지 간병업 서비스라든지 대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1차 산업이랑 이런 3차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노동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인구 절벽에 완화를 하고 단기라고 하시지만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방법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이득으로 인해서 저희가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제3국에서 인력들을 받아들인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이득이 큰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다 보면 그 이득들보다 더 큰 마이너스로 2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 파급이 커질 비용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구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단순한 이민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들, 또 남녀 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육아에 대한 부담들, 또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역할 차이들을 개선하고 또 다른 혁신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지 이 다문화 사회로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전됐다고 해서 이민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민을 통한 인력을 충하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결과론적이고도 틸한 방법의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네, 출산율을 확대하는 방법이 단순히 한 부분을 해결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합쳐져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걸 저희가 수십 년간 수백 조를 투자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고 점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면 지금 건설업이라든지 한국인들이 기피하고 내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노동 자체가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농어촌이라든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필수 노동자들이 이 공백을 채워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지금 일할 사람이 한국에서 점점 부족한 상황이에요. 노인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활력을 늘리고 가장 갈등 요인으로 여긴다는 게 복지체제에 대한 부담인데 노동하면 소득세 내고 국민연금 그거 냅니다. 의료보험 내고 그래서 이런 연금 재정 고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속도를 늦추는데 이분들이 세금을 내므로써 인해서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도 결국은 한국에서 살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런 주택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로 사회 고물가라든지 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한국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왔던 주장해왔던 단일민족 정선이 이미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4%가량 되고 있는데 또 2025년 교육기본 통계를 보면 초중고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다문화 학생의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에 21.5%나 폭증을 했어요. 빠른 속도로 다문화 가정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결혼을 한 한쪽이 외국인인 부모의 가정인데 그것이 아니라 양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 학생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빠른 속도로 다문화의 다국적 국가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한국 문화가 K-팝이라든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익숙한 상황이고 한국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조금은 좀 익숙했고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충분히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고 할지언정 지금 바로 이민을 도입하는 거는
살짝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단일 민족 정체성이 되게 강한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인식을 지금까지 갖고 많이 살아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그마한 단일민족 정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지역주의 같은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주의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했는데 다른 문화를 들여온다고 해서 그럼 이게 더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됐을 때 제조업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적 부족을 보완하는 측면은 인정이 되지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 불안 등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우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너무 빠르게 들여오면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가 지수함수식으로 이제 미래에 되면 더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이제 갈등이나 뭐 통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의 한국을 보았을 때 인구 소멸로 인해서 국가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지불해야 될 비용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뭐 갈등이나 이런 정착을 위한 것들은 이제 비용에 불과하지만 인구 소멸은 이제 한국에 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갈등이야 이제 교육과 제도로 관리가 가능한데 사라진 인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되기 전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지금이 골든타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승우님이 지역 갈등도 큰데 이민자를 받아들여갖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갈등이 물론 뭐 우리 뿌리 깊은 영원한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지역의 문제가 지역 붕괴라는 문제가 일자리가 없고 특히 인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인구를 채워준다면 지금의 지역 갈등이 완화하는 효과를 오히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민 정책에 대한 변화는 언젠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외부에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이 전체 대비해서 56%, 60% 되지 않고 임금적인 측면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개선한다면 충분하게 현재 인구 감소의 추세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수단으로 이민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 한 나라의 국방을 용병한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자국민으로서 해결을 하고 나서 최후의 수단인 것이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지레짐작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민정책을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자국민이 우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국민이라는 생각을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 한민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근데 더 이상은 국적이라는 게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저기 어디에 두고 있느냐 국가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국적 출신이라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게 한국인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건 한국 내국인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를 위한 출산율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꾸준히 추진을 해야 하겠죠.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은 너무 시급해요. 단기간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방식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기다렸다 좋은 정책을 추진을 해서 출산율을 늘리고 인구를 늘리고 기다리기에는 이미 지방이 소멸되고 농어촌이 붕괴되고 생산업이 제조업이 붕괴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인구가 늘어서 산업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시간을 급속적인 인구 감소의 속도를 조금은 늦추는데 그래도 효과적인 게 외국인 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적을 취득한다고 할지언정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현실이 도시와 지방의 인프라의 차이도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주거비, 양육비, 고용 불안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온다고 할지언정 그런 외국인이 한국 국적만 취득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은데 그분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국적만 취득한다고 할지언정 과연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당장에 이분들이 와서 출산율 늘 수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뭐 적응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그분들 또한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출산율 확대가 어려우니 당장의 시간을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제 인구가 확대가 되고 생산이 확대가 되면 물가가 안정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안정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역량으로 기존의 한국인들도 출산율 확대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노동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개방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감당할 현재 역량이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다큐멘터리들을 보게 되면 한번 우리나라에 비자를 받고 일했던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떠나게 되는데요. 이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다시 돌아오고 싶다, 돌아올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의 인력들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확인도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은 바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인력 부족의 문제보다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준비하고, 서구적인 사회에서도 이민의 개방적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가 워낙 명확한 만큼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이민적인 부분들을 개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라고 신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를 더 이상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될 동료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지방에 가면 이제 60대가 거의 막내일 정도로 지금 노동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민 정책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진짜 지방도 소멸되고 국가 건립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필수로 선택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민자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성장해왔고, 그 다양성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지금까지도 강대국이면서 국가적으로 경제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제덕님이 아무나 막무가내로 한국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승용님 말씀하셨듯이 이민청 신설을 앞두고 있고 아무나 무작정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잘 가려서 우수한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오는데 한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다. 아직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 아무나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나라를 예를 드셨는데 한국은 후발주자예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서구 유럽이라든지 싱가포르 예를 들든지 이미 이민 정책을 시행해서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겪은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에서는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장점만 뽑아서 좀 이민의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대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속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마다 또 이제 역사나 또 민족적인 그런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가 이미 빨리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문화 전환은 되게 속도의 문제보다는 좀 수용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좀 단일 민족 정서가 강했던 나라의 특성이 있는 것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적인 인식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거꾸로 이제 이민 역사가 깊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제 이민자들과의 문화적 마찰로 인해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를 들어서 오히려 이민자들을 옛날보다 점점 억제하고 또 미국 우월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승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로도 급한 인력적인 부족,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분야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전제하고 이민의 정책을 완화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현재 AI로 인해서 일자리 시장에서 불어오고 있는 청년 고용에 대한 한파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사회적인 임금의 재조정 또 일자리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인력들이 필요한 산업에 배분되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에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한국이 수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지금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민 없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노동의 부분에 있어서 이민 없는 대학들은 AI로 촉발된 피지컬 AI가 탑재된 로봇이라든지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AI 도입을 통한 AI 세금을 물려서 서로 간의 자원의 재분배처럼 부를 재분배되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도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짜 한시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이런 부분들은 기술로 해결하고,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더 우리 내부적인 사회적인 고용시장의 왜곡된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우선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짝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출산율 해결하는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국가의 3요소에 있어서 인구도 중요하니까 미래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출산율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조금 더 나은 의식주와 삶을 살 수 있게 주거비나 고용적인 문제나 복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들을 위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동님이 AI나 기술을 통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3D 업종에 종사할 노동자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인재 경쟁이라고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과학기술자들을 한국에 몇 배 연봉을 주면서 데려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 예를 드셨는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물론 이민자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민 정책을 여전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대비하지 못한 채 이민을 받아들인 건데 한국은 그조차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대비를 하고 그러면 될 것인데 그 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한국이 세계화가 됐다라고 하는 지금 한국에서 특히 인구 소멸에 빠져있는 한국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가지고 급한 불을 끄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펼쳐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비용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 명확합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 조사를 보면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양육의 문제라든지 사회 적응, 문화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였던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점을 감안한다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들 자체가 확실하게 정립되어진 상태에서 더 큰 이민의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가 겪을 문제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민을 반대한다. 그리고 더 우리가 옛날에 흥선대원군 시대처럼 문을 걸어 잠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고 그 이후에 천천히 다문화 사회로서 전환 또 이민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사회 준비들을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논의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30년까지는 우리가 해보고 31년부터는 받아들이자. 이러면 준비가 이미 늦은 상태인 거죠. 지금 이민청도 하고 있고 가족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대책도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어떻게 외국인을 더 확대를 하느냐 하지만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다문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국가의 국민
국민으로서 국가 인적 자본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개념보다 그냥 외국의 한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도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사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교육은 물론 필요하죠. 우리 기존의 한국민들이 그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세계 시민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고 외국인이 한국 들어오면서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 문화라든지 사회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는 아직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 돼 라면서 방치하고 있기에는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골든타임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 대비해야 될 골든타임이 아닌가. 더 이상 소멸해버리면 지금 0.7명대인 합계 출산율이 전국 0.5명대, 0.4명대로 떨어지면 거의 극복하기 어려운 소멸의 길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지금이 바로 그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저숙련 노동자 위주로 이민을 받아왔는데 전문직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도 경제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주의가 강했는데 특정 기능 비자를 신설해가지고 이민을 대폭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나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국가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다문화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재 국제적 현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참 결론 내기 어려운 주제긴 해요. 그 인구 소멸 정책의 대비책으로 인구 감소 대책으로서 다문화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아직 저는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확장해 간다면 더더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도 국제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제 언젠가 점점 외국인 비율도 늘고 다문화 사회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합니다만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직 그렇게 다문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어서 당장 내일, 당장 내년에 그런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인식이나 기존의 한국 사람들의 이런 인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외국인 이민자들을 받을 때 필요한 좀 사회 보장이나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이제 다문화를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미 지방에는 다문화 가정이 더 많은 지역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국제 결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이주 배경을 가진 이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들이 없으면 국가 경제가 멈춘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금 생존의 문제로 보고 이 이민자 정책을 잘 마련해서 또 조화롭게 우리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나가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토론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찬반을 나눠서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